급발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언론 매체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대기업에서나 법원에서는 항상 같은 말만 하죠.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저도 화가 많이 나지만 정치적인 얘기나 경제적인 얘기는 제 채널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라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차를 구매 시 보험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 발 쪽에 블랙박스를 무조건 장착하세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우선입니다. 그런다고 사고가 안 난다는 말은 아니며 사고 시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겁니다. 대부분 영상에서는 급발진 시 브레이크를 꽉 밟아라, 사이드를 잠궈라, 기어를 중립으로 놔야 한다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신 주차 모드나 시동을 끄면 핸들이 잠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론상으로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급발진 시 시도를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말들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말을 하면서 급발진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왜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제 말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앞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전을 정말로 잘하신다는 분들도 대처를 못해 사고가 나는 게 현실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운전자들의 대다수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급발진 시에 초보자분들이 실행을 한다고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밟는 것 밖에는 없어요. 경적을 누를 여유도 없고 한 손을 쓸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브레이크는 작동 불능이니 그 공포감으로 인해 운전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지키려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피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극한의 공포감이 오면 운전대를 잡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행동이 나오는 사람은 지극히 훈련된 사람이며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의 내용들을 몇 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이 나갑니다. 첫째, 운전자 분들은 핸들 조작을 시도한다. 둘째, 브레이크는 작동이 안 되지만 핸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셋째, 대처 방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세 문장을 요약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급발진 시 핸들 조작은 누구나 시도를 하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조작이라면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본 영상은 확률적으로 생각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차가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영상 시작합니다. 시가지 주행. 단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핸들을 무조건 왼쪽으로 최대한 빨리 꺾고 꽉 잡는다. 오른쪽은 안 됩니다. 우선 왼쪽으로 돌려야 내 몸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차의 오른쪽으로 부딪혀 여러분을 보호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1차 충격으로 인해 내 차의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제어가 쉬워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내가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몸을 보호하면서 주변 상황을 빠르게 인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계속 그 자리를 회전하기에 건물이나 다른 차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빠르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계속 회전하세요. 반드시 핸들이 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핸들은 시동이 꺼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핸들이 풀리면 질주합니다. 골목길 주행. 양쪽이 벽이 있는 골목이라면 오른쪽 트렁크 쪽이 벽에 부딪혀 더 진행을 못하게.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목이 좁으면 회전 시 오른쪽 벽에 칠 것이고 약간 넓으면 턴을 한 후에 왼쪽 벽에 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피하고 빠르게 핸들을 돌리세요. 반드시 핸들을 꽉 잡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끄는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차가 전복이 된다 해도 고속주행이 아니라 살 수 있습니다. 왼쪽 벽이 없다면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확률적으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이지만 진퇴양난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에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실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 가장이나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본능이 내 몸을 먼저 보호하기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처자식이 탔을 때 발생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돌릴 각오는 기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회전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에게 다 피해를 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많은 차를 긁을 수 있고 가로수나 가로등을 부딪힐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핸들을 돌렸을 때 반대편 차량이 안에 있다면 그 속력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차도에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회전을 하기에 인도로 돌진을 하는 경우도 안 나오고 가속도 한계가 있으며 주변의 사람들과 차들도 대처가 가능해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가로수나 가로등에 돌진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인도로 돌진하면 가속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순간 속도 시속 100km 이상, 제로백 8초로 잡을게요. 시속 40km에서 100km로 가는 거 대충 잡아도 5초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전부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10초로 잡겠습니다. 시속 100km일 때 3.6초라면 100m를 이동하고 조작 시간 10초면 대략 300m를 이동합니다. 이 조작들이 다 안된다면 그동안의 가속으로 인해 여러분은 시내에서 시속 150km 이상을 달리는 중입니다. 이때면 어떤 대응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보다는 처음부터 핸들로 어떻게든 움직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앞차에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급발진 시 바로 부딪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확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나도 급발진의 고속주행 사고보다 회전하는 경우가 확실히 내가 살 확률도 많아지죠. 주변의 상황들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만 최소한 사망의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피하고 왼쪽으로 급회전하세요. 지방도로 주행. 핸들을 빠르게 돌려서 도로 밖으로 나가는 걸 권합니다. 바로 들어갈지 급회전을 해서 굴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터널이나 강가, 다리 위는 피하시고요. 아무튼 도로 주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주행. 엔진 과열음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차를 무조건 1차로 중앙 분리대에 긁으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방법으로 속도를 줄이세요. 만약에 이렇게 시도를 해서 앞차를 추돌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살고 나서 앞 차주분께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세요. 이후의 상황은 차주분에게 달려있지만요. 간혹 비상 상황 시 본인 1차로 제동을 걸어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시속 100km 이하가 되어야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갑자기 충격이 오면 멘붕이 발생합니다. 급발진 또한 같은 경우이죠. 이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는 것이 본 영상의 취지입니다. 대부분이 시간을 벌지 못해 사고가 나니까요. 모든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브레이크 밟고 사이드를 밟고 시동을 끈다는 행위를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상황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급발진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며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내리엘이었습니다.